여기 이제 미리 얘기를 해보면 인공지능이 만든 진화음악이잖아. 진화음악은 누가 만든 거냐면 인공지능이 만드는 음악이야. 네, 인공지능이 만드는 음악인데 그 카테고리, 그 알고리즘을 뭘 따오냐면 어디서 따왔어? 생물체의 진화 알고리즘에서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인공지능이 크게 발달하고 인간에게 고유하다고 여겨지는 사고 능력을 기계가 갖게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라고 했어. 원래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인 사고 능력을 누가 갖게 되는 거야? 기계가 갖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인공지능과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계에 가장 결여되어 있다고 여겨진 창의성을 누가 갖게 돼? 기계가 갖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창조하는 예술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나올 거냐면 인공지능이 창조하는 예술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는 바로 인공지능이 창조한 예술이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창조한 예술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와 관련돼서 나오더라고. 자, 컴퓨터는 단지 프로그래밍이 된 것만 할 수 있다라는 선입견을 깨고 인간이 창출한 적 없는 새로운 음악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글 전체의 포인트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창조한 예술일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뭐에 해당해? 여기서는 바로 인간이 창출한 적 없는 새로운 음악. 이게 곧 뭐가 된다? 인공지능이 창조한 예술이 될 것이야. 그럼 여기서는 인간이 창출한 적 없는 새로운 음악, 즉 인공지능이 창조한 예술 중에서 이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최근에 컴퓨터가 생물의 진화 과정을 흉내내어 만드는 진화 음악에서는 생물 유기체의 진화와 발생 과정을 모방하는 유전 알고리즘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인간이 창출한 적 새로운 없는 음악이 나오잖아. 그 음악 우리는 무슨 음악이라고 불러? 무슨 음악이라고 불러요? 진화 음악이라고 불러요. 이 진화 음악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음악을 진화 음악이라고 부르는데 이 진화 음악은 어떤 과정을 나오냐면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되고 있다. 유전 알고리즘이 활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유전 알고리즘이 뭐냐면 바로 생물 유기체의 진화의 발생 과정을 모방하는 거야. 이게 유전 알고리즘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진화 음악이 만들어내는지를 보자고. 자, 그중 하나로서 유전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음악 유기체는 이라고 했어요. 마치 생물 유기체가 단일한 세포에서 발생하듯이 하나의 음으로부터 계산에 의해 파생된 음악 작품이다 라고 물어봤지. 말했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음악 유기체의 서술어는 뭐냐면 음악 작품이다. 음악 유기체가 곧 음악 작품이야. 근데 음악 유기체는 누가 만든 거야?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 유기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음악을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는 거지. 하나의 사람이야. 음악 유기체, 음악 사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떤 과정이냐면 유전 알고리즘에서 모방을 했잖아.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만들어지냐면 유기체가 단일한 세포에서 발생해서 하나의 단일한 세포에서 발생하듯이 얘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나의 음에서부터 파생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연결을 시킬 수 있다? 단일한 세포하고 연결되는 건 뭐가 되냐면 하나의 음이 되는 거야. 얘는 같은 개념이에요. 자, 생물의 유기체가 단일한 세포에서 출발해서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진화 음악에서는 하나의 음에서부터 파생된 음악이 되는 거야. 음악 유기체. 됐지? 이렇게. 다시, 생물체가 하나의 세포에서 만들어지듯이 음악 유기체는 단일한 하나의 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여기서 포인트가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글이 좀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가 나와. 음악 유기체의 발생에 이라고 나와있죠. 발생에서는 단일한 음에서 여러 개의 음이 연쇄적으로 배열된 음악이 만들어지는데 발생 과정은 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는 발생이야. 이 발생. 음악은 일단 발생인데 이 발생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니? 음악이 발생한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볼 수 있겠어? 음악이 만들어진 거에 바로 작곡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음악 유기체의 발생에서는 단일한 음에서 여러 개의 음이 연쇄적으로 배열된 복잡한 악곡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단일한 음이라고 했잖아. 이걸 아까 뭐라고 했지? 다른 말로? 뭐의 세포? 하나의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진화음악, 하나의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진화음악이라고 보는 거야. 자, 이 음악 발생 과정에는
음악 발생 과정에는 음악 유전체의 통제를 받아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발생 과정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발생이잖아. 작곡 과정에서는 뭐의 통제를 만들었냐면 음악 유전체의 통제를 받아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음악 유전체의 개념을 모르잖아. 그래서 음악 유전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음악 유전체는 생성된 악보에서는 보이지 않고 음악 유기체를 연주해도 들리지 않지만 발생에 해당하는 작곡 과정을 지배하는 설계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음악 유전체는 결국 뭐라는 거니? 작곡 과정을 지배하는 설계도가 되는 거지. 작곡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있지 아까? 작곡을 그렇지, 발생이 되는 거잖아. 발생 과정의 설계도가 음악 유전체인 거야. 그러면 음악 유전체를 어디에서 유기체로 본다면 음악 유전체는 뭐에 해당할까? 좀 읽어볼까요? 자, 최초의 세대에 부여되는 음악 유전체의 설계는 개발자의 몫이고요. 최초권은 개발자가 그런 거야. 최초에. 생물체도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잖아. 진화잖아. 근데 맨 처음을 누구로 결정할지가 애매하잖아. 그래서 음악에서는 최초를 누가 개발자의 몫이야. 그러니까 최초의 세포를 누가 만들었다고 보는 거니? 개발자가 만들었다고 보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 유전체를 통해서 단일한 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음으로 진화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수정란의 유전체가 그 프린트 하나 가지고 가. 수정란의 유전체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듯이 최초의 음에는 음악 유전자 역할을 하는 원소가 특정한 위치에 배열된 행렬 형태의 음악 유전체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좋지 않은 문장이 이 문장이야. 이 문장이 좀 예쁘게 안 떨어져요, 문장이. 알아?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여기 문장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봐. 수정란의 유전체가 주어지. 수정란의 유전체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듯이야. 그럼 유전체가 뭘 포함하고 있니?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지. 봐. 여기서부터구나. 최초의 음 누가 만드는 거지? 이거 최초예요? 개발자가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이제 단일한 세포야, 처음에. 단일한 세포에는 음악 유전자 역할을 하는 원소가 라고 나와있지. 이게 주어지. 음악 유전자를 하는 원소가, 얘는 음악 유전자가 곧 원소라고 보면 돼. 같은 애야, 얘가. 원소가 특정한 위치에 배열된 행렬형태 음악 유전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럼 서술어는 부여되어 있지. 뭐가 부여되어 있는 거니? 유전체가 부여되어 있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얘의 서술은 뭐야? 원소가 어떻게? 이 문장을 좀 니랑 한번 읽어봐. 최초의 음에는 좀 이상하지 않니? 그래. 근데 이게 잘못된 문장은 아닌가? 어디서 끊냐가 중요해. 봐. 음악 유전자 역할을 하는 원소가 특정한 위치에 배열된, 여기서 잘라야 돼. 응? 원소가 특정한 위치에 배열되어 있어. 그럼 원소가 배열된 거지. 원소가 배열된 행렬 형태의 음악 유전체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음악 유전체는 행렬 형태로 되어 있어. 행렬 형태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행렬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데 걔네들은 뭐가 배열되어 있냐고 하면 원소가 배열되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정리할게. 얘는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원소는 다른 말로 하면 뭐에 해당하죠? 음악 유전자에 해당하죠. 그지? 원소, 유전자가 배열되어 있는 거야. 유전자가 배열되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본다는 거야? 음악 유전체라고 보는 거지. 음악 유전체. 음악 유전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즉 음악 유전자 역할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유전자가 연결된 게 유전체인 거야. 그러면 이 유전체는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 배열되어 있냐면 얘는 수정란이야. 수정란. 수정란이니까 수정란은 뭐가 되겠니? 최초의 음에는 뭐가 들어있다면 음악 유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음악 유전체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원소가 배열된 게 음악 유전체야. 근데 음악 유전체는 위에서 뭐라고 나왔게? 설계도란 말이야. 즉 최초의 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작곡 과정을 통제하는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설계도는 뭐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다고? 원소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쉽게 말하면 수정란으로 따져보자고. 수정란에는 얘가 수정란이 나중에 닭이라고 하면 나중에 닭이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지. 그 과정이 기록된 뭐가 있다는 거야? 유전체가 있다는 거야. 이거 유전체를 DNA라고 말을 하지는 좀 못할 것 같아. 유전체가 있는데 그 유전체는 유전자들의 배열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얘가 수정란에서 점점 유기체가 돼가면서 뭐에 해당하는 이 유전자의 배열에 해당하는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닭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 원소의 유전자의 독특한 구조가 음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봐. 이게 부여되어 있는데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음악 유전체 행렬의 작용이라고 했지. 그럼 음악 유전체 행렬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원소, 음악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그 행렬의 원소, 유전자가 지정하는 독특성이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음악인 거야. 자, 다시 한 번만 더 할게. 잘생겼어? 우리 선생님 보고 실실 쪼개. 야,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니? 그래? 우리 집사람이 선생님 얼굴 뜯어먹고 살잖아. 뭐라 그러는데 잘생긴 사람하고 사는 죄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고.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왜?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수정란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단이란 음이야. 최초의 음, 단이란 음이겠지? 그럼 이 최초의 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음악 유전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음악 유전체라는 얘기는 설계도야. 그러니까 이 단이란 음에서 복잡한 음으로 가기까지의 어떻게 발현되라는 설계도가 음악 유전체인 거야. 그지? 근데 음악 유전체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유전자들의 배열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유전자의 배열로 만들어진 이 유전체가 있는데 단이란 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면 이 원소의 배열이 가지는 독특한 구조가 음악으로 나타나는 거야. 구조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음악이 만들어지는 건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되고 있는데 유전 알고리즘은 간단해. 단일한 세포에서 유기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의 음에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음악 유기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음악 유기체의 발생이니까 곡이 만들어지는 거지. 작곡이지. 얘는 뭐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단일한 음, 하나의 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연쇄적으로 배열된 복잡한 악곡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발생 과정이고 작곡 과정인 거야. 근데 이 발생 과정은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 음악 유전체의 통제를 받아. 음악 유전체. 얘는 설계도지. 이 설계도고 이 설계도는 누가 만들어? 원래는 이제 최초의 개발자의 몫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설계도가 만들어진 음악 유전체가 들어가 있겠지. 단일한 음에는 음악 유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음악 유전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유전자의 배열로 만들어져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음악 유전자니까 그걸 원소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자, 수정란의 유전체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듯이 수정란의 유전체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듯이 음악 유전체에서도 음악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음악 유전자는 바로 원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작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음악 유전체의 행렬의 작용으로 행렬의 원소가 지정하느냐. 행렬의 원소, 음악 유전자가 지정하는 독특성이 발현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음악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야. 자, 이렇게. 그래도 좀 어려우면 자꾸 읽어봐야 돼. 그럼 여기 있는 거, 옆에 있는 것만 좀 보고 갈게. 자, 이거 보면 좀 더 갈 수 있어요. 진화음악이란 컴퓨터가 생물의 진화 과정을 흉내내 만드는 음악이야. 이게 진화음악인 거고. 그러면 이제 진화음악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진화음악 중에 하나 이제 음악 유기체가 있어. 음악 유기체는 유기체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이니까 음악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음악 유기체는 누가 만든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을 음악 유기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음악 유기체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볼게요. 음악 유기체는 하나의 음으로부터 계산에 의해 파생된 음악 작품인 거고 유전 알고리즘을 따진다면 하나의 음이 하나의 세포에서 만들어진 유기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음악 유전체 나오죠. 음악 유전체 최초 세대는 개발자가 설계하지. 그럼 음악 유전체가 뭐냐? 발생, 작곡 과정을 지배하는 설계도야. 어떻게 이거 배열을 어떻게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설계도고 음악 유기체의 발생을 통제하는 거야. 이게 설계도고. 그래서 설계도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왜냐면 이 우도 수정란에서 얘 성체의 모습이 다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 얘가 제대로 성장이 되면 저런 성체로 발성될 거니까. 통제하고요. 악보에서 보이지도 않고 연주에서 들리지도 않죠. 보이지 않는 거니까. 최초의 음에는 음악 유전자 역할을 하는 원소가 특정한 위치에 배열된 행렬 형태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치? 이게 포함되어 있어. 어디에? 음악 유전체 안에 음악 유전자 역할을 하는 원소가 특정 위치에 배열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거. 그게 음악 유전체야. 이게 조금 이해되냐? 음악 유전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원소들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유전자들의 배열로 만들어진 게 음악 유전체야. 그치? 이건 설계도고.
그래서 발생 과정을 거쳐서 행렬의 원소, 이 유전자가 지정하는 독특성이 발현돼서 작품의 구조적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음악 유전체가 행렬의 배열이 다르면 결국 뭐가 나오는 거니? 다른 배열이 나오는 거잖아. 우리도 똑같잖아. 유전자의 배열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유전자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체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유전자 역할을 하는 원소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성체의 음악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고, 그런 음악 유전자의 배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음악 유전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됐어요? 조금 이해됐어요? 나중에 또 읽어보다가 잘못 그러면 또 질문하도록 하세요. 그럼 여기서 음악 유전자는 원소 형태로 유기체의 수정란의 유전자에 해당한다는 거지, 유전자에 해당한다는 거야. 유전자에. 수정란은 최초의 의미고, 그럼 수정란에는 뭐가 들어있니? 유전체가 들어있는 거고, 그 유전체 안에 유전자에 해당하는 음악 유전자가 있고, 이것이 행렬 형태로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음악 유전체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좀 이해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발생이지. 근데 우리가 유전 알고리즘에는 발생만 있는 거야? 아니겠지. 유전이잖아, 유전. 그럼 생물체가 만들어지고 다음 세대로 전해줘야 되지. 그게 진화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발생.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 유기체는 서로 짝짓기를 통하여 새로운 특성을 자손 음악 유기체에 부여하게 된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뭘 하게 되는 거니?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이제 짝짓기라는 말을 쓰죠. 짝짓기를 통하여 새로운 음악을 자손 음악 유기체에 부여하게 된다. 생물 세계에서 짝짓기의 결과가 수정란이고, 수정란이 또 나왔지. 그럼 이 수정란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지? 최초의 음이지. 최초의 음은. 근데 앞에서만, 처음에만 최초의 음이잖아. 여기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음악 유전체지. 음악 유전체.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봐. 처음에 최초의 음악 유전체를 누가 만들어? 개발자가 만들지. 여기서 음악이 만들어냈지. 또 여기서 음악이 만들어냈지. 그럼 두 개의 음악을 짝짓기해서 나오지.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와야 돼? 수정란이 또 나와야 되잖아. 최초의 수정란만 개발자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나온 수정란은 뭐의 결과야? 짝짓기의 결과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짝짓기의 결과 수정란이니까 얘는 음악 유전체가 되는 거지. 새롭게 탄생한 음악 유전체야. 부모로부터 탄생한 음악 유전체가 되는 거야. 두 음악 유기체가 짝짓기를 가면 음악 유전체를 가진 단일한 음을 형성하는데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단일한 음이 형성되는 거야. 이 단일한 음이. 단일한 음은 자손인 거야. 수정. 짝짓기의 결과로 수정이겠죠. 일단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짝짓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악 유기체에 부여됩니다. 그래서 단일한 음이 만들어지는데 이 새로운 음악 유전체가 갖는 절반의 유전자는 두 부모 음악 유기체의 유전체 중에서 하나에서 온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부모 음악 유기체의 유전체에서 온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부모의 작품이 가진 음악 유전체 행렬의 원소 중 일부만 택하여 다음 세대 음악 유전체 행렬에 만들어낸다라고 했죠. 자, 이게 짝짓기 결과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새로운 음악 유전체가 만들어내는 거야. 각각 부모로부터 50%씩 가져오는 거지. 일부만 가져오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짝짓기야. 그럼 짝짓기 선생님 네모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음악 유전체 그 알고리즘에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첫 번째가 발생 과정을 거쳤지. 그 다음에 짝짓기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근데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요. 바로 뭐가 있죠? 생물체에 진화할 때는 뜻하지 않는 변수가 나오게 되지. 그걸 뭐라고 해? 돌연변이. 그래서 돌연변이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돌연변이입니다. 자, 또한 짝짓기 과정에서 돌연변이 함수 작용에 의해 임의의 변수가 투입되어 부모 음악 유기체에 없었던 특성이 자손 음악 유기체에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이 돌연변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음악의 작곡 과정을 볼게요. 최초에는요, 발생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유전체가, 최초의 음이 음악 유전체에 의해서 원소의 배열에 의해서 하나의 음이 만들어져요. 그지? 두 개의 음이 짝짓기를 하며, 그리고 결과가 만들어지죠? 얘는 새로운 음악 유전체가 탄생하게 되는 거야. 이 새로운 음악 유전체는 절반의, 그 유전체가 뭐랬어? 뭐의 배열이라고 했니? 원소의 배열이라고 했지? 그 원소 배열의 절반은 이쪽에서 온 거고, 절반은 이쪽에서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음악 유전체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뭐의 결과도 포함되어 있냐면 돌연변이의 결과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부모 세대에 없었던 새로운 음악 유전체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음악 유전체는 설계되니까 돌연변이 함수에 의해 임의의 변수가 투입되어
부모 음악 유기체에 없었던 특성이 자손 음악 유기체에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돌연변이 함수는 생물 세계의 돌연변이가 부모 세계에 없는 새로운 형질을 무작위로 창출하듯이 유전체 행렬,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 행렬은? 뭐들의 행렬이야? 배열이야? 원소, 음악 유전자 행렬. 0.1에서 0.5%의 원소 값을 무작위로 다른 값으로 대체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손 음악 유전체 행렬, 자손 음악 유전체 행렬의 작용에게 다음 세대 음악 유기체의 발생이 진행되어 하나음으로부터 여러 개음이 연쇄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 가지 과정을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반복이겠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는 발생을 하죠. 발생해서 음악 유전체를 누가 만들어요? 최초의 음은 개발자가 만들어요. 이 개발자가 만들어낸 이 수정란 최초의 음에는 음악 유전체가 포함되어 있죠. 음악 유전체 안에는 유전자들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유전자의 배열, 즉 음악 유전체의 통제에 따라서 음악이 만들어지지. 그치? 이게 최초의 발생인가? 그럼 음악 유전체 음악 유기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럼 이 두 개가 짝짓기의 결과로 뭐가 나오는가? 또 음악 유전체가 나오겠지. 근데 이 음악 유전체는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의 배열은 여기서 절반 이렇게 가져오지.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함수를 통해서 돌연변이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그래서 음악 유전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또. 그럼 이 음악 유전체는 다시 음악 유전체의 설계도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 음악이 돼야 되지. 이 과정을 발생 과정이라고 본 거야 또. 그러면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손 음악의 유전체 행렬의 작용에 의해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자손 음악의 유전체 그 행렬에 의해서 다음 세대 음악 발생이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세대가 되는 거잖아. 첫 번째 세대는 누구에 의해서? 작곡가의 유전체에서 만들어진 음악. 그 다음은 이 두 개의 짝짓기의 결과로 나온 유전체에다가 돌연변이 함수 포함돼서 만들어서 다음 세대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인석이 좀 이해됐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볼게. 자손 음악 유기체는 부모 음악 유기체와 비교해 볼 때 짝짓기, 돌연변이 발생 과정을 통해서라고 나오죠. 짝짓기에서 결과 만들어지지. 거기에 돌연변이 함수 포함되죠. 그렇게 만든 음악 유전체가 발생 과정을 통해서 유전체 행렬의 특성이 바뀌어 있게 되고 이것은 뭐에 해당한다? 진화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유전 알고리즘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니? 발생과 진화로 보는 거야. 이렇게. 발생과 진화로 되는 거야. 그래서 발생은 앞에서 음악 유전체의 발현에 따라서 가는 것. 진화는 짝짓기와 돌연변이와 발생 과정을 통해서 이전 세대에 없던 새로운 것이 만들어내는 걸 진화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발생과 진화에 의해서 음이 만들어지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네 좀 이해돼? 이렇게. 이러한 음악의 진화 과정이 동일한 유전체 행렬로부터 발생한 음악 유기체 집단인 개체군 안에서 유전자의 변화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춘 새로운 후속 세대의 음악 유기체를 창출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개체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개체군이 뭐죠? 개체군이라는 얘기는 같은 동일한 음악 유전체, 최초의 동일한 음악 유전체에서 파생된 가계도인 거야. 이게 음악 유전체 하나 개체군 안에서는 유전체 변화를 겪지 계속. 유전체 변화 어떻게 겪지? 바로 진화의 과정, 짝짓기, 돌연변이, 발생 과정 이걸 통해서 유전체의 변화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춘 새로운 후속 세대 음악 유기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였고요. 여기 다시 한번 가볼게. 옆에 한번 가보자. 여기는 좀 해보고 가자. 그래. 자, 여기 한번 가볼게. 음악 유기체는 아까 발생했어. 짝짓기를 하여 새로운 특성을 자손 음악 유기체에 부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음악 유기체의 짝짓기는 음악 유전체를 가진 단일한 음이 형성이 돼요. 짝짓기의 결과 단일한 음이 형성이 되는데 이 단일한 음은 새로운 음악 유전체의 유전자는 여기서 이게 단일한 음이 되겠죠? 단일한 음이야. 이게 새로운 음악 유전체죠. 부모 음악의 유기체 유전체 중 절반씩 가져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 작품이 가진 음악 유전체 행렬의 원소 중 일부만을 택하게 되는 거죠. 각각의 유전자를 가져와서 새로운 유전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돌연변이 함수가 포함되죠. 그래서 짝짓기 과정에서 돌연변이 함수의 작용으로 부모 음악 유기체에 없던 특성이 자손 음악 유기체에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 설계되는 0.1에서 0.5%의 원소값을 무작위로 다른 값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50 가져와서 만들어진 게 100이잖아. 거기서 0.1에서 0.5를 무작위로 다른
원소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손음악 유기체는 짝짓기, 돌연변이를 거치지, 그리고 걔네가 다시 이제 발생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부모음악 유기체와 다른 유전체 행위를 가지게 되는 거야. 이게 진화가 되는 거야. 부모의 어떤 새로운 음악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음악 유기체 진화에 해당하는 거지. 이런 음악의 진화 과정은 개체군 안에서 새로운 후속 세대의 음악 유기체를 창출하는 거지, 한 개체군 아니니까 최초의 그러니까 개발자가 만든 최초의 음이 있잖아. 거기 만들어진 얘네들이 개체군인 거야. 개체군에서 최초에 만든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동일한 유전 책률로부터 발생한 음악 유기체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음악 유기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죠. 다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자, 하나의 음악 유전체에서, 하나의 음악 유전체, 최초 개발자가 만든 음악 유전체에서, 설계도에서 다양하게 창출되어 개체군을 구성하는 음악 유기체들 중에서 개체군을 형성했잖아. 많은 음악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드니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겠냔 말이야. 이게 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유기체 중에서 어떤 것이 선택되어 자손 음악을 남기게 될지는 생물 세계의 환경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자연 선택 과정이 진화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자, 그럼 여기서 밑줄 한번 긋게요. 수많은 음악 유기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선택돼요? 음악 자손을 남기게 될지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적합함수의 필터링을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중간에 이제 일부러 잘랐어, 선생님이. 자, 우리가 생물학에서는요, 자손을 남기는 건 어떤 것들이 자손을 남기지, 결국은? 어떤 것들이 생존에 유리하니?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들이지. 그렇잖아. 적응하는 다음 세대에 퍼뜨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거야. 음악도 환경에 잘 적응하는 애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후속 세대에 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음악의 환경을 어떻게 하느냐?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적합한. 개체군에서 수많은 음악들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 음악들 중에서 다음 자손을 남길 수 있는 애들이 선택되는 거야. 어떤 애들이 선택되냐? 적합함수 필터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지. 여기에 통과하는 애들이 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걔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가봅시다. 이때 다양한 적합함수들이 동원될 수 있는데요. 자, 적합함수들 한번 정리해보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가보자. 그 중에서 특정한 음악적 형식을 따른다든지, 특정한 음악적 형식, 또는 특정한 음악적 취향을 충족하든지, 아니면 특정한 대목에서 지정한 음의 진행을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것들을 얘를 적합함수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죠.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일단 세 가지야. 특정한 음악적 형식이 있는 애들만, 또 특정한 음악적 취향을 충족하는 애들만, 또 특정한 대목에서 지정한 음의 진행을 보이는 애들만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음악 유기체 전체가 음악 유전체 행렬에 의해 통제되는 발생 과정을 거친 후에 적합도가 적합함수들에 의해 평가되겠지. 그럼 여기서 다시 과정을 한번 가보자.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봐. 일단 첫 번째, 음악 유기체 전체가 음악 유전체 행렬에 통제되는 발생 과정을 거치지.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어. 그 다음, 적합도가 적합함수들에 의해 평가되지. 지금 이게 적합함수에서 평가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필터링이잖아. 그럼 여기서 매 단계에서 가장 적합도가 높은 15%에서 25%의 음악 유기체가 필터링 되지. 그러면 거기서 남은 유기체들 있지. 15에서 25%의 음악 유기체들 있잖아. 최종적으로 남은 음악 유기체들이 무작위로 짝을 지어줘. 얘네들이 무작위로 짝지어서 후손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 그것들을 다시 뭘 거쳐? 발생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개체군을 구성하는 음악 유기체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개체군이 만들어지는 거야. 잘 봐. 앞에서 발생과 진화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음악이 만들어내잖아. 그지? 그럼 이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이 음악 중에서 필터링을 하는 거야. 적합함수로 의해서 필터링을 해. 이거에 의해서 필터링해서 평가되지. 그럼 한 번 필터링 할 때마다 적합도가 높은 애들 15%, 25% 음악 유기체가 필터링 되지. 얘네들은 무작위로 짝짓기를 해. 짝짓기를 하면 충분한 후손이 만들어지지. 그럼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잖아. 그러면 적합도가 높은 애들만 계속 남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충분한 후손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은 다시 위에 있는 발생형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개체군을 구성하는 음악 유기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배제하고 남은 애들만 걸러내는 거지. 이 과정을 통해서. 자, 여기도 한번 옆에 있는 문단 가볼게요.
자, 적합함수에 의한 짝짓기의 대상 선별이야. 어떤 것들을 짝짓기 할 거냐 이거야. 개체군을 구성하는 음악 유기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선택되어 자손 음악을 남기게 될지는 적합함수들의 필터링이고, 얘는 이제 환경에 일단 우리 생물 유기체로 본다면 환경에 적합한 애들이야. 환경에 적응한 애들. 적합함수는 특정한 음악적 형식, 음악적 취하 또는 특정한 음의 진행 등과 같은 요소하는 걸 평가로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 그럼 이제 유전 알고리즘 과정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음악 유전체의 통제하에 음악 유기체가 만들어지지? 우리 앞에 이거 발생 과정이었잖아. 계속 봤잖아, 이거.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음들을 이 적합함수로 해서 평가를 하겠지. 평가를 하고 나서 필터링된 음악 나오잖아. 15%, 25%. 걔네들을 짝짓기를 하는 거야. 걔네들이 후손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런 발생을 반복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니? 바로 개체군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개체군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 다 끝났죠, 이제. 마지막 문단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완성된 많은 작품 중에서 선별된 것이 세상에 발표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선별된 것들이 세상에 발표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선별의 기준이 뭘까? 이제 선별의 기준이 나올 수 있겠죠? 선별의 기준 갑니다. 음악 유기체의 개발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음악 개발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참신한 음악 작품의 창출이야.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참신한 음악 작품의 창출. 이게 개발자들의 목표인가? 이게 목표야.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우연히 개입하는 유전 알고리즘에 따라가다 보면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참신한 발상이 반영된 음악을 창출하게 돼.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컴퓨터는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새로운 곡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적 생산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수많은 음악들이 만들어내. 그런데 이 중에서 음악을 소비하는 건 결국 누구지? 사람이잖아. 음악을 소비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라는 거야. 그래서 음악을 주체하는 소비하는 주체는 누구?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딜레마가 나오는 거야.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이 사람의 취향에 맞아야 돼, 이거야. 근데 사람이라는 거 알지?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느껴? 낯섦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표는 완전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참신한 음악인데 또 음악을 소비하는 주체는 사람이야. 그러면 결국 딜레마가 생기겠지? 때문에 그렇게 창조된 음악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이 판단해서 발표하게 된단 말이야. 가치 판단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유기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참신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사람의 취향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딜레마를 뛰어넘어야 작품으로서 가치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왜 작품으로서 가치를 얻게 되는지 나와 있지? 이 가치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 가치가 실은 첫 번째 문단에 나왔어요. 진화의 가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어디 나와 있지? 가치가 나오는데? 여기. 그래서 인공지능이 창조하는 예술의 가능성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능성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가치에 대한 논의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겠지. 자, 한 번만 싹 정리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컴퓨터가 만들어낸 음악을 생물의 진화 과정을 흉내내서 만들어내는 걸 진화 음악이라고 불러요. 진화 음악은 생물의 유기체 진화 발생 과정을 모방한 거여서 유전 알고리즘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음은 하나의 음에서 출발하지. 이게 생물체의 단일한 세포에서 생물 유기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의 음에서 파생된 음악이 바로 음악 유기체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 유기체는 결국은 파생된 음악이야. 자, 유전 알고리즘에서는 발생과, 우리 이제 글 읽었으니까 알지? 발생과 뭐에 의해서? 유전 알고리즘 발생과 뒤에 뭐야? 진화. 이 두 가지인 거야. 그럼 발생은 뭐냐? 단일한 음에서 시작해서 음악 유기체가 되는 거지, 수정란에서 시작해서 음악 유기체가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면 단일한 음에는, 수정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음악 유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음악 유전체는 너 앞으로 자라면서 이런 설계도대로 나가서 저런 음악이 될 거야 라는 설계도야. 이 설계도는 최초에는 누가 만들어? 개발자가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음악 유전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뭘로 이루어져 있어? 음악 유전자 역할을 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음악 유전자 역할을 하는 원소들의 배열에 의해서 이 독특한 배열이 나중에 구조적으로 구현된 게 파생 음악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음악 유전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음악 유기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보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음악 유전체는 설계도인데 음악 유전체 설계도는 뭘로 해서 우리 몸에 우리도 설계도가 있잖아. 그게 유전자의 결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원소들 유전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음악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까지가 발생이지. 그럼 얘가 진화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과 음을 짝짓기를 해서 짝짓기라면 또 뭐가 만들어져? 새로운 음악 유전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새로운 음악 유전체가 만들어지지. 근데 음악 유전체는 뭐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지? 뭐의 배열로? 유전자들의 배열이지. 그럼 새로 만들어진 음악 유전체는 유전자의 절반은 엄마한테, 유전자의 절반은 아빠한테 가지고 오는 거야. 그치? 이거지 짝짓기의 결과지. 근데 다시 이 만들어진 것에다가 뭐를 또 가해? 돌연변이 함수를 가하게 되지. 그러면 부모 세대에 없던, 그래서 얘가 이제 유전체가 만들어졌지. 얘가 또 이제 발생 과정을 거칠 거 아니야. 설계도에 따라서 음악이 만들어져.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부모 세대에 없는 새로운 음악 특성을 가진 유기체가 되는 거지. 이게 진화의 과정인 거야.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개체군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 개체군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후손을 남기게 되냐? 이거 결정하는 건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이제 환경에 얼마큼 잘 적응하느냐 이거지. 적합도가 높은 애들이 남기지. 여기서는 적합도 함수를 부여하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수많은 개체군에 있는 수많은 음악 중에서 적합한 함수들, 이런 것들 집어넣어. 그래서 상위 15에서 25% 애들만 무작위로 짝짓기를 해서 유전체가 만들어지지, 얘네가 또 발생 과정을 거치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개체군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음악들은 개발자의 목적은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사람이 기존에 생각지도 못하는 참신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그 음악을 소비하는 주체는 결국 누구야? 사람이지. 그럼 결국 어떤 세상에 세상에 나오는 거야. 그렇게 참신한 음악 중에서 인간이 들을만하다고 동시에 사람의 취향에 어긋나지 않아야 음악이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여요. 조금 어렵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